한국에 가기 전까지는 인터넷에서 본 이야기들을 그대로 믿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외국인에게 다소 불친절하고 차가운 곳일 거라 생각했죠. 그런데 직접 경험해 보니 제가 알던 한국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뉴욕으로 돌아온 후 친구들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었는데 그들의 반응이 정말 흥미롭더군요. 해당 사연은 해외 커뮤니티에 올라온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재구성된 스토리입니다. 저는 마크 스펜서라고 합니다. 올해 34살이며 미국 뉴욕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현재 국제 마케팅 회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주로 아시아 시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회사 업무 특성상 여러 나라를 방문할 기회가 많아 다양한 문화와 사람들을 접해왔습니다. 일본, 중국, 태국, 싱가포르 등 아시아 국가들도 출장으로 자주 방문했지만 한국만큼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국에 대한 이미지는 그다지 긍정적이지 않았습니다. 뉴스나 인터넷에서 본 이야기들 영향이 컸던 것 같습니다. 검색을 해보면 한국 사회가 외국인들에게 배타적이라는 글을 쉽게 접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외국인들은 한국어를 못하면 생활이 어렵고 사람들이 외국인에게 친절하지 않다는 내용을 많이 읽었습니다. 한국 문화 자체가 무척 독특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라서 외국인이 적응하기 힘들다는 이야기들도 많았죠. 또한 저는 한국 사람들이 정이 많고 따뜻하다는 이야기도 들었지만 동시에 한국 사회가 굉장히 경쟁적이고 바쁜 곳이라는 점도 알게 되었습니다. 바쁘게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서 외국인이 낄 자리가 있을까요? 제가 길을 잃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인터넷에서 본 이야기대로라면 한국은 상당히 폐쇄적인 사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몇 달 전 저희 회사가 한국 기업과의 협업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유명 IT 기업과 마케팅 전략을 논의하는 중요한 미팅이었고 직접 만나서 협업 방향을 조율해야 했습니다. 원래는 다른 동료가 가기로 되어 있었지만 일정이 변경되면서 결국 제가 한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출발 전날 친구들과 저녁을 먹으며 제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내일 한국에 가는데 솔직히 좀 걱정이야. 한국 사람들이 외국인에게 별로 친절하지 않다고 하던데 길을 물어봐도 모르는 척하거나 무시할 수도 있다더라고. 그러자 친구 중 조씨가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했습니다. 맞아. 나도 그런 얘기 들었어. 특히 영어를 잘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대화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하더라고. 길을 물어봐도 대답을 안 해주거나 그냥 도망가듯 가버린다는 말도 있어. 황당하잖아. 다른 친구 에릭도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되게 경쟁적인 사회잖아. 사람들이 다 바쁘고 예민해서 아마 외국인이 불편을 겪어도 신경 써줄 여유가 없을걸? 그 말을 들으니 더욱 불안해졌습니다. 인터넷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들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외국인은 한국에 우버도 없어서 택시를 잡기가 힘들었다고 했고 또 다른 외국인은 식당에서 한국어를 못해서 곤란한 상황을 겪었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떠오르면서 괜한 걱정이 들었습니다. 제가 가장 걱정했던 부분은 언어 문제였습니다. 일본이나 싱가포르에 갔을 때는 영어만으로도 큰 문제가 없었지만 한국은 다르다고 했습니다. 물론 한국에서 영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이 많겠지만 일상적인 상황에서 영어가 통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싶었습니다. 그래도 서울은 국제적인 도시니까 다를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스스로를 위로하며 말을 꺼냈지만 친구들은 여전히 회의적인 반응이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지. 근데 내가 들은 바로는 한국 사람들은 친절하지만 낯선 사람에게는 조금 거리를 둔다고 하더라. 특히 택시 기사들이나 상점 직원들은 영어를 못해서 의사소통이 어렵다고 하던데 만약 길을 잃으면 어떡할 거야? 그 질문에 저는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저도 그게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걱정을 안고 결국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공항에 도착하기 전까지도 마음이 계속 불안했습니다. 괜히 긴장할 필요 없어. 그냥 출장일 뿐이야. 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막상 비행기가 착륙하자 현실적인 문제들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입국 심사는 어떨까? 한국 입국 심사가 까다롭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혹시라도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지? 택시는 어떻게 타야 하지? 한국 택시 기사들은 영어를 못한다고 하던데 내 목적지를 제대로 전달할 수 있을까? 식당에서 주문할 때 어떻게 해야 하지? 한글 메뉴판을 보면
전혀 알아볼 수 없을 텐데. 아, 머리 아파. 이런 생각들이 끊임없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한국 출장이 결정된 후로 며칠 동안 한국 관련 블로그와 유튜브를 찾아보며 정보를 수집했지만 그래도 직접 가보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였습니다. 비행기가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한 순간 저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잘 해낼 수 있겠지 라고 스스로를 다독이면서도 과연 제 예상과 얼마나 다를지 궁금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여행이 제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것을. 비행기가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하자마자 저는 긴장된 마음으로 입국 심사대로 향했습니다. 한국 입국 심사가 엄격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터라 혹시라도 질문을 많이 받으면 어쩌나 걱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제 차례가 되어 여권을 내밀자 심사관은 몇 가지 간단한 질문을 한 뒤 금세 도장을 찍어주었습니다. 비즈니스 방문이신가요? 네. 한국 회사와의 미팅이 있어서요. 체류 기간은 얼마나 되시죠? 일주일 정도요. 네. 환영합니다. 그렇게 우려했던 것보다 훨씬 빠르게 입국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1분 걸렸나? 의외로 간단하네. 짐을 찾고 공항 밖으로 나오면서 제일 먼저 느낀 것은 공기의 깨끗함이었습니다. 뉴욕의 JFK 공항은 사람이 많고 혼잡한 데다 공기마저 탁한데 여기는 굉장히 쾌적했습니다. 무엇보다 인천공항 내부는 굉장히 깔끔했고 안내 표지판도 명확해서 초행길인데도 방향 찾는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공항에서 숙소까지 가는 길이었습니다. 저는 원래 택시를 타려 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에서 본 이야기들이 떠올랐습니다. 택시 기사님들이 영어를 잘 못해서 소통이 어려울 수도 있다. 외국인이 타면 길을 모르니까 빙빙 돌아 바가지 요금을 달라고 한다는 내용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혹시라도 기사님이 내가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돌아가거나 바가지 요금을 씌우면 어쩌나 하는 걱정도 들었습니다. 결국 저는 무난한 선택을 해서 공항철도를 이용해 숙소가 있는 서울 시내까지 가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표를 사려고 무인 발권기를 이용하려 했는데 다행히 영어 옵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용법이 익숙하지 않아서 제대로 표를 선택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거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 라고 고민하던 순간 뒤에서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도와드릴까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니 한 젊은 한국 여성이 미소를 지으며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네, 사실 조금 헷갈려서요. 제가 난감해하자 그녀는 자연스럽게 기계를 조작하며 목적지까지 가는 최적의 노선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서울역까지 가시면 되죠? 급행열차를 타시면 빠르고 편해요. 그녀 덕분에 저는 순조롭게 표를 구매할 수 있었고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천만에요. 한국에서 좋은 시간 보내세요. 그녀는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고 저는 순간적으로 예상하지 못한 친절에 감동했죠. 인터넷에서 본 한국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기 때문에 살짝 당황했습니다. 기차를 타고 서울로 가는 동안 창밖을 바라보며 곰곰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쩌면 내가 가진 편견이 잘못된 것일 수도 있겠다. 그렇게 생각하던 찰나 제 앞 좌석에 앉아있던 중년의 한국 남성이 짐을 위 선반에 올리지 못해 난처해하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순간적으로 도와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자리에서 일어나 짐을 들어 올려드렸습니다. 키가 크셔서 쉽게 올렸네요. 감사합니다. 어디서 오셨어요? 그 남성은 고맙다는 듯 웃으며 저에게 물었습니다. 미국에서 왔습니다. 한국에는 출장 왔어요. 그러자 그는 반갑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국이요? 반갑습니다. 한국은 처음이신가요? 네, 처음이에요. 기대도 되지만 사실 좀 걱정도 됩니다. 그러자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걱정할 것 없습니다. 한국 사람들 생각보다 친절합니다. 처음에는 낯설어 보일 수도 있지만 어려운 일이 있으면 도움을 요청하세요. 대부분 기꺼이 도와줄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공항에서 도움을 주었던 여성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살짝 머쓱해지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너무 쉽게 선입견을 가졌던 걸까? 그렇게 생각할 때쯤 기차는 서울역에 도착했고 저는 숙소까지 가기 위해 지하철을 타야 했습니다. 서울역에 도착한 후 저는 짐을 끌며 지하철역 방향으로 이동했습니다. 공항철도를 타고 오면서 한국의 대중교통 시스템이 꽤나 정돈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지하철도 큰 어려움 없이 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개찰구 앞에 서니 생각보다 복잡하게 느껴졌습니다. 뉴욕의 지하철 시스템은 오래되고 다소 낡았지만 제가 오랫동안 사용해온 만큼 익숙했습니다. 반면 한국의 지하철역은 무척 현대적이었지만 교통카드나 승차권 구매 방식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뉴욕에서는 보통 종이 티켓이나 메트로카드를 이용하는데 여기는 티머니 카드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어디에서 어떻게 구입해야 하는지 몰라 주변을 두리번거렸습니다. 역 내부를 살펴보니 곳곳에 자동 발권기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구매할 수 있겠지라는 생각에 발권기 앞에 섰지만 화면에 표시된 다양한 옵션들을 보고 잠시 멈칫했습니다. 일회용 승차권과 교통카드의 차이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뉴욕에서는 일일 패스를 구매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한국에서는 일회용 승차권을 매번 사는 것보다 충전식 교통카드를 쓰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 고민이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사야 하지? 혼자 중얼거리며 화면을 터치하고 있었는데 그때 누군가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놀라 뒤를 돌아보니 키가 크고 단정한 옷차림의 젊은 한국 남성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스크를 쓰고 있었지만 눈빛에서 친절함이 묻어나왔습니다. 아, 네, 제가 처음이라서요. 여기서는 어떻게 티켓을 사나요? 그는 화면을 한번 살펴보더니 자연스럽게 설명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일회용 승차권도 있지만 이 티머니 카드를 사시면 충전해서 계속 사용할 수 있어요. 편의점에서도 구매할 수 있고 역 내 기계에서도 충전할 수 있습니다. 그가 가리킨 방향을 보니 근처에 티머니 카드를 판매하는 작은 무인 기계가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그러면 이 카드 하나 사면 계속 충전해서 쓸 수 있는 건가요? 네, 맞아요. 그리고 카드 보증금이 있는데 나중에 카드 반납하면 돌려받을 수도 있어요. 지하철뿐만 아니라 버스, 편의점, 심지어 일부 카페에서도 사용할 수 있어서 꽤 편리해요. 와, 이거 꽤 실용적인데? 저는 그의 설명을 들으며 감탄했습니다. 그럼 이게 더 낫겠네요. 어떻게 충전하면 되나요? 바로 여기 충전 기계에서 금액을 넣고 충전하면 됩니다. 최소 1,000원부터 가능해요. 그의 도움을 받아 무사히 티머니 카드를 구매하고 10,000원을 충전한 후 감사의 인사를 건넸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처음이라 많이 헷갈렸어요. 그는 가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별 말씀을요. 한국에서 좋은 시간 보내세요. 그는 자연스럽게 인사를 건네고 떠났고 저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외국인에게 무뚝뚝할 것이라는 인터넷에서의 이야기가 점점 믿기 어려워졌습니다. 개찰구를 지나 지하철 플랫폼으로 내려가니 뉴욕과는 또 다른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플랫폼이 무척 깨끗했고 선명한 LED 전광판이 도착 정보를 정확하게 표시해주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스크린도어였습니다. 뉴욕의 지하철에는 이런 문이 없어서 승강장과 선로 사이의 틈이 그대로 드러나 있는데 한국의 지하철은 승객들의 안전을 위해 승강장마다 스크린도어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이거 정말 좋은 시스템이네. 조금만 방심하면 선로로 추락할 위험이 있는 뉴욕 지하철과 비교하면 한국의 지하철은 훨씬 더 안전하고 정돈된 느낌이었습니다. 곧 전동차가 도착했고 문이 열리자 사람들은 차분하게 줄을 서서 승차했습니다. 뉴욕에서는 사람들이 먼저 내리는 걸 기다리지 않고 밀고 들어가는 경우가 많았는데 여기서는 사람들이 내린 후 자연스럽게 탑승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전동차 내부로 들어서자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좌석이 깨끗하고 넓었으며 천장에는 노선도가 전자식으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눈에 띄었던 것은 객차 내 디지털 스크린이었습니다. 다음 역과 환승 정보, 그리고 공익 광고까지 상세하게 안내되고 있었습니다. 뉴욕 지하철과 비교하면 여긴 정말 미래 같다. 저는 자리를 잡고 앉아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사람들이 각자 스마트폰을 보거나 책을 읽고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차분하고 조용한 분위기였습니다. 뉴욕에서는 지하철에서 시끄럽게 통화하는 사람이나 노래를 틀어놓는 사람이 많았지만 한국의 지하철은 확실히 조용하고 질서 정연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하철이 몇 정거장 지나자 제 앞에 서 있던 한 할머니가 다리를 약간 불편해 보이며 서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저는 자연스럽게 자리에서 일어나며 영어로 말을 걸었습니다. Excuse me, you can take this seat. 할머니는 순간 놀란 듯 했지만 곧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고, 고마워요. 그 순간 옆에 앉아 있던 한 한국인이 저를 보며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멋지네요. 그 한마디에 저는 기분 좋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곳은 내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곳일지도 모르겠다. 지하철에서 내리면서 저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내가 가진 한국에 대한 선입견은 도대체 어디에서 온 걸까? 출국 전 인터넷에서 본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들은 오늘 하루 동안의 경험과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저는 한국에 도착한 지 몇 시간밖에 되지 않았지만 이미 몇 번의 작은 친절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인터넷이 발달한 시대라고 해도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모르는 것들이 있구나. 이제 막 시작된 한국에서의 여정. 앞으로 남은 일정 속에서 저는 더 많은 경험을 하게 될 것이고 아마도 한국에 대한 제 생각은 더욱 크게 변하게 될 것 같았습니다. 숙소에 도착한 후 저는 짐을 풀면서 오늘 하루 동안의 경험을 되돌아보았습니다. 공항에서, 기차에서, 지하철에서 한국에서의 첫날은 생각보다 너무나 따뜻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편견은 도대체 어디서 온 걸까? 인터넷에서는 한국이 배타적이라는 이야기가 많았지만 정작 제가 직접 경험한 한국은 따뜻하고 친절했습니다. 물론 하루 만에 모든 것을 알 수는 없지만 최소한 제가 한국에 대해 가지고 있던 부정적인 선입견이 조금씩 깨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첫날입니다. 앞으로 남은 일정 속에서 한국에 대한 제 생각이 변화가 될까요? 서울에서의 첫날은 예상보다 훨씬 순조로웠습니다. 공항에서 숙소까지 오는 동안 여러 번 작은 친절을 경험하며 한국에 대한 선입견이 조금씩 깨진 것들이 혹시 내 운이 좋았던 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인터넷에서는 여전히 한국 사회가 외국인에게 배타적이라는 이야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는 몰랐습니다. 이틀 뒤 저를 당황하게 할 오해와 그 오해를 풀며 배우게 될 깨달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요. 출장 이틀째 중요한 미팅이 있어 아침 일찍 숙소를 나섰습니다. 전날 경험한 한국의 대중교통 시스템이 매우 효율적이라고 느꼈기에 오늘도 지하철을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숙소에서 나와 서울의 아침 공기를 마셨습니다. 뉴욕의 아침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뉴욕의 거리는 이른 아침부터 시끄럽고 혼잡하지만 서울의 거리에는 바쁘게 움직이는 직장인들 사이로 조용한 질서가 느껴졌습니다. 서울 지하철역에 도착한 후 개찰구를 통과하며 팀원이 카드를 단말기에 찍었습니다. 삑 소리가 나면서 통과되었고 자연스럽게 개찰구를 지나쳤습니다.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가며 전광판을 확인했습니다. 제가 타야 할 열차가 몇 분 후 도착한다는 표시가 떴습니다. 좋아, 시간이 딱 맞네. 출근 시간대라 그런지 플랫폼에는 이미 많은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뉴욕처럼 사람들이 무질서하게 몰려있지는 않았습니다. 다들 정해진 줄을 지켜 차분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누군가 제 어깨를 툭툭 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순간 몸이 긴장되었어요. 뉴욕에서는 길에서 낯선 사람이 갑자기 어깨를 건드리면 대개 나쁜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지갑을 노리는 소매치기일 수도 있고 혹은 불필요한 시비를 걸려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험이 몇 번 있었던 터라 반사적으로 몸을 살짝 움츠리며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눈앞에는 중년의 한국 남성이 서 있었습니다. 회색 정장을 입고 있었고 얼굴에는 별다른 감정이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저를 빤히 바라보며 짧게 말했습니다. 이거요. 그의 손에는 작은 카드 한 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순간 당황했습니다. 이게 뭐지? 제 티머니 카드였습니다. 아까 개찰구를 통과할 때 저는 카드가 주머니에서 빠진 줄도 모르고 그냥 지나쳐 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남성이 그것을 주워 제게 돌려주려 했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처음에 그는 굳은 표정으로 말을 걸었기 때문에 저는 본능적으로 경계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는 오히려 저를 도와주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급히 허리를 숙이며 연신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그 남성은 고개를 끄덕이며
짧게 한마디를 남기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앞으로 조심하세요. 그는 별일 아니라는 듯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 차분히 스마트폰을 확인했습니다. 처음에는 그가 무뚝뚝하고 불친절하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그는 제 소중한 물건을 찾아준 고마운 사람이었습니다. 문화적 차이로 인해 저는 그의 태도를 오해했던 것이었습니다. 뉴욕에서는 낯선 사람과의 접촉이 드물고 대부분의 친절은 밝은 표정과 말로 표현됩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불필요한 감정 표현 없이도 행동으로 친절을 베푸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한국 사람들의 태도를 조금 더 깊이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처음에는 무뚝뚝해 보일 수 있지만 실은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점점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감정을 크게 드러내지 않더라도 행동으로 친절을 베풀 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미팅을 마친 후 저는 한국의 전통 음식을 제대로 경험해보고 싶었습니다. 마침 한국 동료가 추천해준 식당이 있었고 바쁜 점심시간이 지난 후라 비교적 한산했습니다. 식당은 소박하면서도 깔끔한 분위기였습니다. 입구에서부터 구수한 냄새가 풍겨왔고 유리문을 열고 들어가니 나무 테이블과 의자가 깔끔하게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안내하는 직원은 따로 없었고 손님들이 빈자리에 자유롭게 앉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한쪽 창가 자리에 앉아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한쪽에서는 중년 여성들이 삼삼오오 모여 음식을 먹으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고 다른 테이블에는 정장을 입은 직장인들이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직원이 저를 본 순간 표정이 약간 굳어지는 듯했습니다. 그리고는 다른 손님들에게는 밝게 어서 오세요 라고 인사하면서도 저에게는 짧게 뭐 드릴까요? 라고만 말했습니다. 순간 기분이 살짝 상했습니다. 혹시 내가 외국인이라서 무시하는 건가? 저는 조금 찜찜한 기분으로 메뉴를 확인했습니다. 메뉴판에는 불고기, 된장찌개, 김치찌개 등 다양한 한식이 있었고 저는 가장 익숙한 불고기를 주문했습니다. 불고기 하나 주세요. 직원은 별다른 말 없이 알겠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고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뉴욕에서는 손님이 주문할 때 좋은 선택이시네요. 혹은 이 메뉴 정말 인기 많아요. 같은 친근한 멘트를 종종 들을 수 있는데 이곳에서는 그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이건 그냥 한국식 서비스 방식일까? 아니면 나한테만 그러는 걸까? 기다리는 동안 다른 손님들에게는 어떻게 대하는지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을 발견했습니다. 직원이 다른 손님들에게도 말을 길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한국 손님들은 자연스럽게 주문하고 직원도 짧은 대답만 하고 가버렸습니다. 아, 한국에서는 주문할 때 길게 대화하는 문화가 없는 걸까? 내가 오해했나? 그때 주방에서 직원이 불고기를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불고기만 나오는 게 아니었습니다. 김치, 나물, 장아찌, 젓갈, 된장국까지 작은 접시에 담긴 반찬들이 한가득 나왔습니다. 저는 순간 놀랐습니다. 이건 다 뭐지? 내가 시킨 적 없는데 혹시 추가 요금이 붙는 건 아닐까? 뉴욕에서는 식당에서 나오는 모든 음식의 비용이 부과됩니다. 빵을 가져다 주더라도 무료인지 확인해야 하고 추가 소스를 시키면 몇 달러가 더 붙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래서 저는 반찬을 보고 망설였습니다. 괜히 손댔다가 추가 요금 나오면 곤란한데 주변을 살펴보니 다른 손님들도 같은 반찬을 받았고 자연스럽게 먹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확신이 서지 않아 직원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기 이 반찬들은 추가 요금이 붙나요? 직원은 순간 놀란 표정을 짓더니 곧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한국에서는 기본으로 제공돼요. 부족하면 말씀하세요. 더 드릴 수도 있어요. 그제야 저는 안심하며 웃을 수 있었습니다. 직원이 처음에 무뚝뚝하게 보였던 것도 단순히 한국의 서비스 스타일이 뉴욕과 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직원은 이후에도 몇 번이고 다가와 괜찮으세요? 반찬 더 드릴까요? 라고 물으며 친절하게 응대해 주었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저는 스스로에게 묻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너무 성급하게 판단했던 걸까? 처음에 직원의 짧은 응대만 보고 저는 외국인이라서 차별받는 건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니 직원은 다른 손님들에게도 똑같이 짧게 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반찬 제공 방식도 단순한 문화적 차이일 뿐이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너무 내 시각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있었던 것이 아닐까?
저는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저는 천천히 거리를 걸으며 서울을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마침 점심시간이 끝난 뒤라 그런지 거리에는 식사를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가는 직장인들이 많았습니다. 서울의 도심은 확실히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네. 길가에는 높은 빌딩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도로도 깔끔하게 정비되어 있었습니다.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 앞에 멈춰서자 저는 이상하게도 몇몇 사람들이 저를 힐끔힐끔 쳐다보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왜 저렇게 쳐다보지? 혹시 내가 뭔가 잘못했나? 뉴욕에서는 낯선 사람을 유심히 쳐다보는 것이 무례한 행동입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약간 불편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외국인을 이렇게 유심히 바라보는 건가? 혹시 내 옷차림이 이상한 걸까? 아니면 내가 뭔가 실수한 걸까? 그렇게 혼자 머릿속으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제 옆에서 계속 저를 쳐다보던 젊은 남성이 갑자기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Excuse me, you are from America? 저는 순간 당황했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아요. 그러자 그는 눈을 반짝이며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와, 저 뉴욕에서 1년 동안 유학했어요. 실례인 줄 알면서도 반가워서 쳐다봤어요. 혹시 뉴욕 어디서 오셨어요? 그 순간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저는 왜 무례하게 쳐다보나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그는 단순히 저에게 관심이 있어서 그런 것이었습니다. 저는 뉴욕에서 태어나고 자랐으며 현재 맨해튼에서 일하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신나서 말했습니다. 맨해튼이요? 저 거기서 어학연수했어요. 센트럴파크 근처에서 자주 놀았는데 그는 뉴욕에서 유학했던 경험을 이야기하며 자신이 처음 뉴욕에 갔을 때 얼마나 놀랐는지 들려주었습니다. 뉴욕은 정말 대단한 곳이에요. 근데 처음 갔을 때 좀 무서웠어요. 지하철도 그렇고 길거리도 그렇고 한국보다 분위기가 좀 거칠잖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맞아요. 뉴욕은 좀 거칠죠. 특히 지하철은 한국과 비교하면 완전히 다를 거예요. 그러자 그는 크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완전 다르죠. 한국에서는 지하철이 조용하고 다들 스마트폰을 보거나 가만히 있는데 뉴욕에서는 갑자기 누가 춤을 추거나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큰 소리로 전화하고 솔직히 처음엔 적응하기 힘들었어요. 저도 뉴욕의 그런 모습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농담조로 말했습니다. 뉴욕에서는 항상 무슨 일이든 일어날 수 있죠. 지하철에서 갑자기 드럼 연주를 하거나 스파이더맨 복장을 한 사람이 춤을 추는 것도 흔한 일이에요. 그는 크게 웃으며 공감했습니다. 맞아요. 한국에서는 그런 걸 상상도 못해요. 여기서는 다들 질서를 잘 지키거든요. 뉴욕에서는 처음에 좀 무서웠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런 자유로운 분위기가 좋더라고요. 우리는 그렇게 길 한쪽에서 뉴욕과 서울의 차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는 뉴욕에서 지냈던 경험을 즐겁게 회상하며 한국과 비교했을 때 좋았던 점과 놀랐던 점들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예를 들면 뉴욕은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곳이라서 사람들의 개성이 강하고 자유로운 분위기가 있지만 반대로 공공질서나 위생 면에서는 한국보다 부족한 점이 많았다고 했습니다. 뉴욕에서는 길거리에서 아무 데서나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도 많고 공공장소도 좀 더럽잖아요. 그런데 한국은 확실히 깨끗해요. 밤늦게도 청소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고 쓰레기통이 없어도 사람들이 함부로 버리지 않는 것 같아요. 저도 그 말에 동의했습니다. 서울의 거리는 확실히 깔끔한 편이었고 사람들이 공공장소를 비교적 깨끗하게 사용하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는 저에게 한국에서 어디를 가볼 계획이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아직 일정이 확실하지 않다고 하자 그가 적극적으로 추천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 진짜 좋은 곳이 많아요. 특히 서울에서 머무신다면 남산서울타워에 한번 가보세요. 야경이 진짜 끝내줘요. 뉴욕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에서 보는 뷰랑은 또 다른 매력이 있어요. 저는 남산서울타워에 대해 들어본 적은 있었지만 그가 그렇게 강력 추천하니 더욱 궁금해졌습니다. 거기에서 야경을 보면 어떤 느낌이에요? 그러자 그는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일단 서울의 모든 야경이 한눈에 들어와요.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면 반짝이는 빌딩들과 한강이 한눈에 보이는데 뉴욕의 스카이라인과는 또 다른 느낌이에요. 뉴욕은 높은 빌딩들이 많아서 압도적인 느낌이지만 서울은 강을 중심으로 도시가 펼쳐져 있어서
좀 더 부드럽고 조화로운 느낌이랄까요? 그의 설명을 듣고 나니 꼭 가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좋네요. 일정 조정해서 한번 가봐야겠어요. 혹시 또 다른 추천할 만한 곳이 있을까요? 그는 잠시 고민하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옥마을도 추천해요. 뉴욕에서는 보기 힘든 한국의 전통적인 건축 양식을 볼 수 있거든요. 특히 북촌 한옥마을은 골목골목이 정말 예쁘고 전통 한옥 안에서 차를 마실 수도 있어요. 한국의 옛날 문화를 경험하기에 딱 좋은 곳이에요. 그 외에도 그는 홍대 거리에서 젊은이들의 문화와 스트리트 공연을 구경하는 것도 추천했고, 인사동에서 전통 기념품을 사거나 한국적인 분위기를 느끼는 것도 좋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한참을 이야기했고 결국 시간이 되어 각자의 길을 가야 했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손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한국에서 좋은 추억 많이 만들고 가세요. 그리고 남산 야경 꼭 보세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 많이 얻었어요. 그가 떠난 후 저는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까와 같은 불편한 감정이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따뜻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한국에서 누군가 나를 쳐다보는 것은 무례한 행동이 아니라 단순한 호기심이나 관심 때문일 수도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작은 오해를 풀어가면서 저는 점점 더 한국을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문화가 다르면 우리가 익숙한 방식과 다를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불친절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미디어와 인터넷에서 본 이야기만으로 한 나라를 판단하는 것은 위험했습니다. 직접 경험해보지 않으면 그 나라의 진짜 모습을 알 수 없다는 것을 한국에서의 경험이 분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편견을 깨기 위해서는 열린 마음과 진정한 소통이 필요하다는 것도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한국을 오해하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뉴욕으로 돌아온 후 일상은 예전과 다름없이 흘러갔지만 제 시선과 생각은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오랜만에 친구들과 만나기로 했습니다. 자주 가던 브루클린의 펍에 도착하니 친구들이 이미 맥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오, 마크, 한국 출장 가서 어땠어? 제일 먼저 저를 반긴 사람은 제 친구 조시였습니다. 그는 몇 년 전 한국에 여행을 갔다가 별로 좋은 경험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한국에 대해 안 좋은 얘기를 많이 해줬던 친구였습니다. 잘 다녀왔어. 그렇게 대답하자마자 옆에서 술을 마시던 에릭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진짜? 난 한국에서 딱 하루 만에 질려서 빨리 떠나고 싶었는데. 왜? 제가 묻자 그는 손을 휘젓더니 말했습니다. 그냥 사람들 태도가 너무 차갑더라. 영어도 잘 안 통하고 식당에서는 우리를 무시하는 느낌이었어. 길에서 사람들이 우리를 쳐다보는 것도 너무 불편했고 조시도 거들었습니다. 맞아. 나도 한국 갔을 때 길 물어봤는데 사람들이 다 모른 척하고 그냥 가버리더라고. 너무 불친절했어. 저는 그들의 말을 들으며 출장 첫날의 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비슷한 생각을 했거든요. 나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어. 그런데 이번 출장에서 겪은 일들 덕분에 내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 친구들이 제 말을 듣고 궁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떤 일?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저는 뉴욕에서 한국으로 떠나기 전 저 역시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부터 이야기했어요. 내가 한국에 도착한 첫날 지하철에서 길을 찾느라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어. 근데 갑자기 어떤 남자가 나를 빤히 쳐다보는 거야. 솔직히 좀 불편했지. 조시가 끄덕였습니다. 맞아. 나도 그런 경험 있었어. 한국 사람들 왜 그렇게 외국인을 뚫어지게 쳐다보는 거야? 저는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처음엔 나도 무슨 문제라도 있나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나를 도와주려고 했던 거야. 내가 스마트폰을 보면서 헤매고 있었던 걸 눈치채고 조심스럽게 다가와서 길을 알려줬어. 에릭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진짜? 그냥 지나가지 않고? 응. 심지어 영어로 설명까지 해줬어. 나는 사람들이 외국인에게 무관심할 줄 알았는데 사실은 도움을 주고 싶어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망설이는 경우도 있더라고. 그리고 한국 식당에서도 비슷한 경험을 했어. 조시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아, 한국 식당 진짜 별로였어. 직원들이 너무 무뚝뚝하고 영어로 주문하면 짜증내는 것 같았어.
잘 못 알아들어서 그런지 나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어.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게 단순히 문화 차이였더라고. 친구들은 궁금한 표정이었어요. 한국에서는 주문할 때 길게 친절한 멘트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우리가 Hi, how are you? 라고 묻는 것처럼 친근하게 대화하는 게 아니라 그냥 효율적으로 주문을 받고 빠르게 서빙하는 게 일반적이더라고. 그래서 처음에는 무뚝뚝해 보였는데 사실 그게 그들의 방식이었던 거야. 에릭이 여전히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도 좀 더 친절할 수도 있잖아. 그런데 웃긴 건 내가 식사를 하면서 직원이 몇 번이고 반찬을 더 가져다 주면서 더 필요하세요? 라고 묻더라고. 처음에는 무심한 듯 했지만 실제로는 손님을 신경 쓰고 있었다는 걸 알았지. 단지 표현 방식이 우리가 익숙한 것과 다를 뿐이었어. 조우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좀 이해가 되긴 하네. 그러네. 그리고 길에서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는 것도 처음엔 불편했어. 에릭이 바로 반응했습니다. 맞아. 그게 제일 이상했어. 내가 무슨 이상한 사람이라도 된 기분이었거든. 저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한 한국 청년이 나한테 말을 걸었는데 알고 보니까 뉴욕에서 유학한 경험이 있던 사람이었어. 나를 계속 쳐다본 건 나한테 관심이 있어서였던 거야. 와, 그래서 뭐라고 했어? 우리는 한참 동안 뉴욕과 한국의 차이에 대해 이야기했어. 그는 뉴욕 지하철에서 처음엔 무서웠다고 하더라고.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고 갑자기 춤추는 사람도 있고 노숙자도 많으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자유로운 분위기가 좋았대. 조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긴 뉴욕 지하철은 한국이랑 완전 다르지. 그래서 나는 한국이 질서 정연하고 깨끗해서 놀랐다고 했어. 그 친구는 뉴욕이 다채로운 문화가 있어서 좋았대라고 했고 나는 한국이 공공시설이 잘 정돈되어 있어서 부럽다고 했지. 서로 다른 시각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게 재밌었어. 에릭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그래, 그렇게 보면 한국이 나쁜 곳은 아니었을 수도 있겠군. 너무 일방적으로 생각했었군. 맥주 한 잔을 마시고 저는 친구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한국에서 깨달은 건 우리가 가지고 있던 부정적인 경험들이 대부분 문화 차이 때문이었다는 거야. 물론 불친절한 사람도 있겠지. 하지만 어디에 가도 그런 사람은 있기 마련이잖아. 중요한 건 우리가 그 나라의 문화를 이해하려고 했느냐는 거야. 조우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우리도 한국에 가기 전에 그런 걸 미리 알고 갔다면 좀 더 좋은 경험을 했을 수도 있겠네. 에릭도 맥주를 한 모금 마시더니 말했습니다. 그래서 마크, 너는 다시 한국에 가고 싶어?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지. 다음에는 여행으로 가서 더 많은 걸 경험하고 싶어. 그리고 너희도 다시 한번 가보는 게 어때? 그때는 열린 마음으로. 조우 씨와 에릭은 서로를 쳐다보더니 피식 웃었습니다. 그래, 한 번쯤 다시 가볼까? 그날 밤 우리는 뉴욕에서 한국의 이야기를 나누며 맥주를 마셨습니다. 진정한 소통이란 단순히 말을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려는 노력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제 이야기가 여러분에게도 작은 깨달음이 되길 바라며 저는 다시 뉴욕에서 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려 합니다.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넓고 경험해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니 열린 마음으로 더 많은 것을 경험해 보세요.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나요? 감동적인 이야기를 주변과 공유하며 함께 이야기 나눠 보세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와 알림 설정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